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 HBM을 엔비디아가 5번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17%, SK 하이닉스의 5분의 1 수준이었죠. 당연히 삼성도 일본처럼 포기하고 물러날 것이라던 것이 업계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TSMC도 시도하지 않은 산화노 공정에 모든 걸 걸었고 불과 4개월 만에 수율 9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만에 한국을 찾는 젠슨 황. 그가 경주에 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7%의 굴욕을 90%의 반격으로 바꾼 대한민국 반도체의 놀라운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날 메일을 본 후 제 손이 떨렸습니다. Not qualify. 단 2단어였죠. 엔비디아에서 온 회신이었습니다. 우리 HBM3이가 또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옆자리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스크린을 보는 눈빛마저 지쳐 보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가 한눈에 보이는 15층 사무실이었어요. 저 멀리 SK 하이닉스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엔비디아에 HBM을 양산 공급 중이었죠. 시장 점유율 80%, 우리는 17%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7%라는 숫자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지난 3년간 매달렸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됐죠. 22명의 팀원이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결과는 5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발열 문제입니다. 김 부장이 매일 본문을 읽었습니다. 신호 간섭도 기준치를 초과했대요.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같은 문제였어요.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떨어졌었죠. 우리는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전 환경은 달랐습니다. AI 서버는 우리 테스트보다 10배 가혹했어요. 복도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성 HBM은 끝났대. SK만 독식하겠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0명이 넘는 사무실인데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27분이었어요. 하루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부장이었습니다. 5시에 임원 회의실로 올라오세요. 짧고 차갑게 끊겼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과 눈이 마주쳤죠.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끝난 건가요? 막내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28살, 이제 입사 2년 차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그날이요. 본부장이 말했었죠. HBM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선점해야 해요. 당시 저는 확신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면 충분하다고요.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 아닙니까? 30년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우리를 압도했어요. 그들의 HBM3위는 엔비디아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양산 물량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죠. 우리는 5번 떨어졌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었어요. 첫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SK 하이닉스, HBM 시장 80% 장악, AI 반도체 공급망 핵심. 클릭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연간 매출 2조 4천억 원 추정. 삼성은 17% 점유율에 그쳐 2조 4천억 원. 우리는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 차이가 2조 원 격차로 벌어졌어요. 신입사원 5천 명의 연봉이었죠. 아파트로 치면 강남 아파트 500채 값이었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사무실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말에도 출근했고 명절에도 실험실에 있었죠. 가족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 프로젝트 끝나면 시간 낼게.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12분이었죠. 임원 회의까지 48분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김 부장이 제 팔을 잡았죠.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45세, 15년 차 팀 리더였어요. 하지만 거울 속 남자는 55세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이 검었어요. 뺨이 푹 꺼졌고요. 흰머리가 부쩍 늘었더군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정신이 조금 돌아왔죠. 그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임원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7명이 앉아 있었어요. 본부장, 상무 2명, 이사 4명이었죠.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저는 김 부장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추이였어요. 파란색 선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3년 전 40%에서 출발해서 가파르게 올랐어요. 현재 80%까지 치솟아 있었죠. 빨간색 선은 우리였습니다. 3년 전 25%에서 시작했어요. 2년 전까지는 비슷하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꺾였죠. 1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를요. 설명해 보세요. 상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왜 또 떨어졌습니까? 제 목이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발열 문제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신호 간섭도 기준치를 초과했고요. 지난번에도 같은 문제 아니었습니까? 다른 상무가 끼어들었어요. 3개월 전에 해결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험실 환경에서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전 테스트는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본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AI 서버 환경을 몰랐단 말입니까? 3년째 하는 일인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모자랐던 거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매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SK 하이닉스 HBM 매출 연간 2조 4천억 원 추정. 삼성 HBM 매출 연간 5천억 원. 격차 1조 9천억 원.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1조 9천억 원이요.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1조 9천억 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신입사원 연봉 4천만 원 기준으로 4,75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R&D 센터를 5개 더 지을 수 있어요. 공장 라인을 10개 증설할 수 있고요. 그의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만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본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팀에 3년간 얼마가 들어갔죠? 350억 원입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어요. 결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제로, 시장 점유율 17%, 매출은 SK의 5분의 1점. 본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죠. 임원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올해 안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HBM 사업부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축소요? 22명 팀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요. 실적이 이러는데. 김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파악만 계속한 지 3년입니다. 상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파악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팀원들 얼굴이 스쳐갔어요. 22명이요.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집이 있었죠. 제 책임이었어요. 그때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4나노 공정으로 가십시오. 네. 로직 다이를 4나노로 만드세요. 그게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나노요? 김 부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본부장님, 4나노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려고요? 본부장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12나노로 계속 쳐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TSMC도 12나노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죠. 본부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새 자료가 떴습니다. AI 서버 시장 전망 3년 내 5배 성장.
HBM 발열 문제 12나노 한계 직면. 4나노 전환 필요성, 전력 효율 40% 개선. 자료를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2나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서버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었죠. 발열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4나노만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율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상무가 물었습니다. 4나노 공정 수율 말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4나노는 너무 정교했어요. TSMC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었죠. 90%는 넘어야 합니다. 본부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90% 못 넘으면 양산이 불가능해요. 그럼 끝입니다. 90%. 100개 만들어서 90개가 성공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0개까지만 분량이 허용됐죠. 시간은 얼마나 드립니까? 4개월. 아니, 6개월은 필요합니다. 김 부장이 답했어요. 4개월입니다. 본부장이 잘랐습니다. 6개월 주면 내년이 돼요. 그때면 SK는 더 멀리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4개월 안에 90% 달성하십시오. 그가 일어났어요. 못하면 팀 축소 수순 밟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죠. 김 부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야죠.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밤 11시였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다들 퇴근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8명이 남아 있었어요. 핵심 팀원들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집었죠. 4나노로 갑니다. 말을 꺼냈어요. 팀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김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4나노요? 네. TSMC도 안 하는 공정인데요. 그의 목소리에 회의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썼습니다. 12나노, 4나노. 차이가 뭡니까? 젊은 연구원이 물었어요. 3배입니다. 3배 더 정교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10만 나노라고 칩시다. 12나노는 그걸 8333등분한 거리예요. 4나노는 2만 5천 등분이고요. 미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현미경으로도 제대로 안 보이는 3개잖아요. 맞았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왜 4나노입니까?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12나노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SK는 그걸로 성공했는데.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래프를 그렸어요. AI 서버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올라가면 발열도 올라가죠. 선을 그었습니다. 12나노는 전력 효율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버티지만 1년 뒤엔 모릅니다. 그럼 4나노는 전력 효율이 40% 좋아집니다. 발열이 줄어들죠. 신호 간섭도 개선되고요. 팀원들이 그래프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떨어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12나노로는 엔비디아 기준을 못 넘어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수율이 문제입니다. 알아요. 12나노도 수율 70%입니다. 4나노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50%도 어려울 겁니다. 처음엔 그렇겠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올려야 해요. 90%까지. 90%요? 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팀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17%로 끝입니다. 아니, 팀이 해체될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했죠.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4개월 안에 90% 달성 못하면 축소 검토하겠대요. 한 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4개월이요? 불가능합니다. 알아요. 그럼 왜? 하지만 해야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22명이 있습니다. 다들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망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막내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28살, 2년 차였죠. 질문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정말 가능합니까?
4나노로 90% 수율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팀원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안 하면 영원히 17%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크게 썼습니다. 17%.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지우개로 숫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4나노로 성공하면 새 숫자를 썼어요. 30%. 아니, 4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김 부장이 물었어요. 4나노는 우리밖에 못합니다. SK도 못해요. TSMC도 안 했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우리가 표준이 됩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저는 마커를 내려놨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남으십시오. 강요는 안 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3분이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8명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연구원이 입을 열었어요. 팀장님. 안 하면 어차피 끝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하는 게 낫죠. 적어도 기회는 있으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해봅시다.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획을 짭니다. 새벽 2시까지 1차 설계안 완성합시다. 컴퓨터를 켰어요. 팀원들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단어를 썼습니다. 4나노 HBM4 로직 다이, 목표 수율 90%, 기한 4개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클린룸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실리콘 웨이퍼가 들려 있었죠. 12인치 원판이었어요. 거울처럼 매끈했습니다. 여기에 4나노 회로를 새겨 넣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옆에 선김 부장이 말했어요. 4나노가 얼마나 작은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카락을 25,000등분한 거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실감이 안 나요. 그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사람 손가락 하나가 1cm라고 칩시다. 1cm는 1000만 나노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죠. 4나노는 그 250만 분의 1입니다.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이러스가 100나노 크기래요. 4나노는 바이러스보다 25배 작은 거죠. 미쳤습니다. 제 입에서 절로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게요.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설계도가 떠 있었죠. 이게 로직 다이입니다. 막내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로직 다이는 HBM의 가장 아래층에 들어가는 부품이었습니다. 디램 메모리 칩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맨 밑에 로직 다이가 깔리죠. 역할은 컨트롤러였어요. GPU와 메모리 사이의 다리였습니다. 데이터 신호를 조절하고 전력을 공급했죠. 쉽게 말하면 교통경찰 같은 거였어요. 12나노와 뭐가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로 밀도입니다. 연구원이 확대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12나노는 회로 간 간격이 넓어요. 4나노는 3배 더 촘촘합니다. 빨간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마치 거미줄 같았습니다. 더 촘촘하면 뭐가 좋습니까? 전력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가 그래프를 띄웠어요. 같은 성능을 내는데 전력이 40% 덜 듭니다. 발열도 줄어들고요. 신호 속도는요, 30% 빨라집니다. 회로가 짧아지니까요. 제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였어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죠. 발열 감소, 속도 향상이요. 문제는 제조입니다. 김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회로가 촘촘하면 만들기 어려워요. 조금만 삐끗해도 불량이죠. 스크린에 불량 사례가 떴습니다. 먼지 한 점이 보였어요.
회로를 가로막고 있었죠. 나노 세계에서는 먼지도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0.1 마이크로미터 먼지면 100나노예요. 4나노 회로를 25개나 막는 거죠. 클린룸 등급을 올려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보다 10배 깨끗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온도 데이터였어요. 공정 온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팀원이 말했어요. 0.1도만 달라져도 회로 형성이 달라져요. 얼마나 정밀해야 합니까? 오차 범위 0.05도 이내입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체온계로도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노광시간 오차가 0.01초만 나도 불량 나와요. 0.01초요? 네. 눈 깜빡이는 시간이 0.1초인데 그것보다 10배 짧은 겁니다.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먼지, 온도, 시간, 압력, 습도. 하나만 틀려도 불량이었습니다. TSMC가 왜 12나노를 쓰는지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중얼거렸어요. 4나노는 미친 짓이에요. 그래도 해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SK는 12나노로 80% 점유율 가져갔어요. 우리도 12나노로 가면 영원히 2등입니다.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4나노는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면 우리가 1등입니다. 먼저 하면요? 막내 연구원이 물었죠. 표준이 됩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AI 시장은 앞으로 5배 커져요. 발열 문제는 더 심해질 겁니다. 4나노가 필수가 되죠. 고개를 끄덕이는 팀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4나노 양산하고 있으면 시장을 선점합니다. 김 부장이 답했어요. 맞아요. 그게 목표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세계 최초 4나노 HBM.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3일간 설계를 다듬었습니다. 72시간 연속 작업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회로도를 수백 번 검토했죠. 새벽 4시였습니다. 됐습니다. 막내 연구원이 말했어요. 최종 설계 완성했습니다.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죠. 스크린에 최종 설계도가 떴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빨간 회로들이 정교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걸로 첫 웨이퍼 만듭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언제 투입합니까? 오늘. 팀원들이 놀랐습니다. 오늘이요? 벌써요? 늦출 시간 없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클린룸 예약하겠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첫 웨이퍼가 장비에 투입됐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로봇 팔이 웨이퍼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죠.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노광, 식각, 증착. 수십 개 공정을 거쳤습니다. 밤 8시, 첫 웨이퍼가 나왔습니다. 검사실로 옮겼어요. 현미경 아래 놨죠. 팀원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현미경을 들여다봤어요. 회로가 보였습니다. 빨간 선들이 또렷했어요. 형성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로가 만들어졌어요.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1개월째였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첫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47.2%. 숫자가 떴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표는 90%였습니다. 현실은 47%였죠. 절반도 안 됐어요. 100개 만들어서 47개만 정상이었습니다. 53개는 불량이었죠.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겁니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충격이네요. 팀원들이 침묵했어요. 사무실이 무거웠습니다. 원인 분석 시작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왜 53개가 불량인지 찾아야 해요. 불량 샘플을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회로가 끊어져 있었어요. 어떤 건 뭉개져 있었고요. 어떤 건 아예 형성이 안 됐더군요. 먼지입니다. 검사 담당자가 말했어요. 0.08 마이크로미터 먼지가 검출됐어요.
클린룸 등급을 올렸는데도요? 부족합니다. 더 올려야 해요. 다음 불량 원인을 찾았습니다. 온도 편차입니다. 다른 팀원이 보고했어요. 공정 중 온도가 0.15도 흔들렸어요. 목표는 0.05도 이내였는데 온도 조절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도 나왔습니다. 노광 시간이 0.02초 불규칙했어요. 문제가 산더미였습니다. 2주간 장비를 개선했어요. 클린룸을 더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도 센서를 추가했죠. 타이머도 교체했어요. 2차 테스트를 했습니다. 49.8%. 조금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었습니다. 3차 테스트를 했습니다. 51.2%. 50%를 넘었어요. 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90%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4차, 5차, 6차.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48.9%, 52.4%, 50.1%, 50% 근처를 맴돌았어요. 벽이 있었습니다. 넘을 수가 없었죠. 프로젝트 시작 2개월째였습니다. 14번째 테스트였어요. 결과를 봤습니다. 49.6%. 제 주먹이 책상을 쳤어요.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소리쳤어요. 팀원들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죠. 2개월간 14번 테스트했어요. 모두 50% 근처였습니다. 진전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리 질러서요. 괜찮습니다. 김 부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 한 명이 제 자리로 왔어요. 팀장님, 7년차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요?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개월 했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얼마나요? 2개월 더요? 그 뒤엔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가족이 있어요. 여기서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표 받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21명이 됐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포기 분위기가 감돌았죠. 본부장에게 주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수율은 50% 전후입니다. 2개월 됐는데 50%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언제 90% 달성합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개월 남았어요. 40%를 더 올려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면 진작 됐겠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비하세요. 팀 축소 방안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2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21명이에요. 곧 더 줄어들 겁니다. 제 책임이었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밤 11시였죠. 아내가 깨어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맙소. 저는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잘 안 되나 봐요? 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괜찮아요. 알아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49.6%, 50.1%, 51.2%, 50% 벽이었어요.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어요. 분명히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어디 가요? 아내가 잠결에 물었어요. 연구실. 생각이 나서요. 지금요? 응.
곧 올게. 회사로 갔습니다. 텅 빈 건물이었어요. 경비원만 있었죠.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입었어요. 장비 앞에 섰습니다. 뭐가 문제지? 공정 순서를 떠올렸어요. A 공정, B 공정, C 공정. 항상 이 순서였습니다. 표준 절차였죠. 그런데 만약 순서를 바꾸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표준을 어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었어요. 저는 장비를 켰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클린룸에 혼자 있었어요. 장비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공정 순서를 바꾸려는 참이었습니다. 표준 절차를 어기는 거였죠. 보통은 이랬어요. A 공정 회로 패턴 형성, B 공정 절연막 증착, C 공정 금속 배선. 하지만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A 공정 회로 패턴 형성, C 공정 금속 배선 먼저, B 공정 절연막 증착 나중.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열 분산 때문이었습니다. B 공정에서 절연막을 먼저 깔면 열이 갇혔어요. 그 상태에서 C 공정을 하면 과열됐죠. 회로가 손상되는 겁니다. 하지만 C를 먼저 하면 금속 배선이 열을 먼저 빼줄 거예요. 그 다음 절연막을 깔면 온도가 안정적이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웨이퍼를 장비에 넣었습니다. 로봇팔이 움직였어요. A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화면에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C 공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보통과 반대였어요. 금속 배선을 먼저 입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B 공정을 시작했어요. 절연막을 마지막에 깔았죠. 2시간 더 지났습니다. 공정이 끝났어요.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웨이퍼를 꺼냈습니다. 검사실로 옮겼어요. 현미경 아래 놨습니다. 회로를 봤어요. 선명했습니다. 끊어진 곳이 없었어요. 됐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00개 칩을 하나씩 테스트했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결과가 나왔어요. 68.4%.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8%.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68.4%였어요. 지난번까지 50%를 못 넘었습니다. 이번엔 68%였죠. 18% 올랐어요. 혹시 오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테스트했어요. 같은 방법으로요. 오후 3시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69.1%. 오류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밤 9시에 끝났죠. 70.2%. 70%를 넘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소리쳤어요. 빈 연구실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울음이 나왔습니다. 웃는지 우는지 모르겠더군요. 2개월간 50% 벽을 못 넘었어요. 14번 실패했죠. 하지만 이제 됐습니다. 70%를요.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됐어요. 뭐가요? 70% 넘었어요. 진짜요? 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출근했어요. 저는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을 켰어요. 테스트 결과를 띄웠죠. 68.4%, 69.1%, 70.2%.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팀원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70%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공정 순서를 바꿨습니다. 설명했어요. A, C, B 순서로 했다고요. 왜 아무도 이걸 안 해봤죠? 막내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표준을 어기는 거니까요. 제가 답했어요. 표준은 안전하지만 혁신은 없어요. 우리는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3번만으로는 부족해요. 10번은 해봐야 합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일주일간 집중 테스트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테스트했어요. 10번, 15번, 20번.
결과는 안정적이었습니다. 71.8%, 69.5%, 72.3%, 평균 70%를 유지했어요. 본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율 70% 달성했습니다. 진짜입니까?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공정혁신으로 돌파했습니다. 잘했어요.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제 90%까지 20%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팀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죠. 한 명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그가 눈물을 닦았어요. 2개월간 지옥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입니다. 끝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현재 70%, 목표 90%, 남은 기간 2개월, 갈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70%까지 왔어요. 90%도 갈 수 있어요. 팀원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팀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사무실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2개월 만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70%에서 90%까지 마지막 20%가 가장 어렵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 시작 4개월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D-1이었어요. 내일이 최종 테스트였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5번의 거절, 50% 벽, 팀원 이탈.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지난 2주간 수율을 계속 올렸어요. 75%, 80%, 85%.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어제 테스트는 88.7%였어요. 90%까지 1.3%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김 부장이 옆에 섰어요. 그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되세요? 엄청나게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잠을 잘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뒤돌아봤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21명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이탈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요. 다들 고생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팀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요. 다들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압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합시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짐을 쌌어요.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밤 11시까지 혼자 앉아 있었죠. 내일 사용할 웨이퍼를 확인했습니다. 클린룸도 점검했어요. 장비 상태도 체크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제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 혼잣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깨어 있었어요. 내일이네요. 네, 잘 될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일어났어요. 더는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로 갔어요. 텅 빈 건물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입었어요. 마지막 웨이퍼를 꺼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실리콘 원판이었죠. 제발, 손을 모았어요. 제발 90% 넘게 해주세요. 장비에 넣었습니다. 공정을 시작했어요. 6시간이 걸릴 거예요. 오전 8시면 끝납니다.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6시가 됐을 때 팀원들이 도착했어요. 벌써 오셨어요?
김 부장이 놀랐어요. 잠이 안 와서요. 저희도요.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일찍 나왔더군요. 7시 30분이었습니다. 21명 전원이 클린룸 앞에 모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장비를 봤습니다. 공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7시 50분,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8시 정각, 공정이 완료됐어요. 끝났습니다. 막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로봇 팔이 웨이퍼를 꺼냈어요. 검사실로 옮겨졌죠. 우리는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자동 검사 장비에 웨이퍼를 넣었어요. 100개 칩을 하나씩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팀원들이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21명 모두요. 숨소리조차 조용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테스트 중 87.2%.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88.4%, 89.1%, 90%가 눈앞이었어요. 제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89.7%, 90.1%, 9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변하고 있었죠. 90.4%, 90.7%. 숫자가 멈췄습니다. 테스트 완료 90.3%. 침묵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됐다. 90% 넘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비명이 터졌어요. 환호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팀장님, 됐어요, 됐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막내 연구원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해냈다. 진짜 해냈어. 다른 팀원들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고 울었습니다. 4개월의 압박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90.3%. 숫자가 또렷했어요. 재검증을 했습니다. 혹시 오류일까 봐요. 두 번째 테스트 90.1%, 세 번째 테스트 90.5%, 네 번째 테스트 90.3%, 평균 90.3%였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문을 열자 다른 부서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들렸어요. 90% 넘었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대단해요.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등을 두드렸습니다. 본부장이 달려왔어요. 숨이 찼습니다. 진짜입니까? 90%? 네. 제가 외쳤어요. 90.3%입니다. 그가 제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어요. 이게 4나노입니까? 네. 세계 최초 4나노 HBM 로직 다이입니다. 대단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요. 저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팀원들이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보고서 작성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이 결과를 본부에 보고해야 해요. 다음 날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4개월 전 그 자리였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보고하세요.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4나노 공정 수율 90.3% 달성. 테스트 사회 평균 90.3%. 세계 최초 4나노 HBM 로직 다이. 임원들이 박수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상무가 말했어요. 4개월 만에 해냈군요. 팀원들 덕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양산 준비 들어갑니다. 본부장이 선언했어요. 엔비디아에 샘플 발송하세요. 테스트 받읍시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렸나 봐요. 벽에 기댔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해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말 해냈어.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4개월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챕터 8 젠슨이 오는 이유. 90% 달성 2주 후였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어요. 본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엔비디아에서 연락 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샘플 테스트 결과 나왔답니다. 결과가요? 통과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진짜입니까? 네. qualified 딱 한 줄 왔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소리쳤어요. 통과했습니다.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어요. 사무실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5번 떨어뜨렸던 엔비디아였어요. 그들이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이 눈물을 닦았어요. 5번째 거절 기억나세요? 잊을 수가 없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맞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뒤 충격적인 뉴스가 떴어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창립 이후 첫 한국 방문 예정. 기사를 읽었습니다. 10월 말 경주 에이펙 행사 참석. 삼성, 같은 시기 기술전 개최 예정.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본부장이 전화했습니다. 봤죠? 젠슨 황이 온답니다. 네, 방금 뉴스 봤어요. 우리 기술전과 일정이 겹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나노 보러 오는 겁니다. 정말요? CEO급 인사가 움직이는 건 이유가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바쁜 사람이었어요. 31년간 한 번도 한국에 안 왔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오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어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왜 젠슨 황이 올까요? 팀원들에게 물었어요. 사나노 때문이죠.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12나노가 한계라는 거요. 맞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AI 시장이 폭발하고 있어요. 서버 성능이 계속 올라가죠.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AI 서버 시장 3년 내 5배 성장 전망. HBM 수요 연평균 60% 증가. 발열 문제 12나노 한계 직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2나노로는 못 버팁니다. 발열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4나노가 필요하다? 막내 연구원이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제가 답했죠. 4나노는 전력 효율이 40% 좋아요. 발열이 줄죠. 신호 속도는 30% 빨라지고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김 부장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있잖아요.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80% 점유율인데 그게 문제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80% 독점은 위험합니다. 공급망 리스크죠. 스크린을 바꿨어요. 만약 SK에 문제 생기면, 생산 차질 나면 엔비디아가 타격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급 다변화가 필요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팀원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4나노 양산하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SK 80%, 우리 20%보다는 SK 60%, 우리 40%가 안전하죠. 그래서 젠슨 황이 오는 거군요. 네, 우리를 확인하러요.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삼성 HBM 점유율 전망 17%, 30%. 향후 2년 내 달성 가능. 4나노 기술력이 핵심 변수. 30%였습니다. 매출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계산해봤어요. 현재 HBM 시장 규모 연 12조 원. 30% 3조 6천억 원. 우리 현재 매출 5천억 원. 차이 3조 원 증가. 3조 원. 김 부장이 중얼거렸어요. 신입사원 1만 명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공장 20개 지을 수 있어요. 막내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그만큼 벌 수 있다는 거죠. 맞았어요. 우리가 만든 4조 원이었습니다. 기술전 준비가 시작됐어요. HBM4 12단 제품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4나노 로직 다이가 들어간 거였죠. 용인 삼성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열렸어요. 저는 전시 부스를 확인했습니다. 투명 케이스 안에 HBM4 샘플이 놓여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작았습니다. 손톱만 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우리의 4개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김 부장이 말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한 결과물이니까요. 설명 패널을 봤어요. 세계 최초 4나노 공정. 수율 90% 이상. 전력 효율 40% 개선. 신호 속도 30% 향상. 자랑스러웠습니다.
내일 젠슨 황이 이걸 봅니다. 떨리네요. 저도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에이펙 행사장은 경주에 있었어요. 우리 기술전은 용인이었고요. 하지만 소식은 들렸습니다. 젠슨 황, 이재용 회장 만남 예정, HBM 협력 논의 전망, 삼성 반도체 라인 방문 가능성. 저는 전시 부스에 서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오후 3시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젠슨 황이었어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본 그대로였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가 우리 부스로 왔습니다. HBM사 샘플을 봤어요.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차나노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통역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율은 90% 이상입니다. 인상적이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TSMC도 안 한 걸 당신들이 했군요. 감사합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개발 리더입니까? 네. 얼마나 걸렸습니까? 4개월입니다. 4개월? 그가 눈썹을 올렸어요. 빠르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연락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락하겠다고 했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 부장이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필요하대요. 우리 기술이요. 진짜입니까? 네. 저는 HBM사 샘플을 다시 봤어요. 작은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바꿀 칩이었어요. 챕터 9 게임 체인저. 현재 기술전 개막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전시장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언론에 공개됩니다. HBM사가 세상에 나가는 거죠. 조명을 테스트했어요. HBM사 샘플에 빛이 비쳤습니다. 금색으로 반짝였죠. 아름다웠어요. 4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Not qualified. 5번째 거절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바닥이었습니다. 17% 점유율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90.3% 수율을 달성했어요. 엔비디아가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젠슨 황이 직접 왔죠. 게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김 부장이었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어요? 네. 마지막 점검하고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내일 보죠. 네. 전화를 끊었어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전망. SK 하이닉스 80%, 65%, 삼성 17%, 30%, 기타 3%, 5%, 30%였습니다. 매출로 환산하면 4조 5천억 원이었죠. 현재보다 4조 원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어요. 4나노 기술이 의미하는 건 더 컸습니다. 표준의 전환이었죠. 지금까지는 12나노가 표준이었어요. TSMC가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걸 따라갔죠. 하지만 우리가 4나노를 성공시켰어요. 이제 4나노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따라올 거예요. TSMC도 전환할 거고요. 우리가 길을 만든 겁니다. 설명 패널을 다시 읽었어요. 4나노는 단순한 공정 전환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전력 효율 40% 개선으로 차세대 AI 서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삼성이 선도합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HBM사였어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제품이었죠. 그 다음엔 HBM5가 있었습니다. 경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4나노 기술이요. 아무도 안 한 걸 우리가 해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어요. 팀원들과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내일 10시 전시장 집합. 언론 공개 있습니다. 다들 잘 쉬세요. 답장들이 왔어요. 네, 내일 봐요. 드디어네요. 떨려요, 크크. 웃음이 났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절망이었어요. 이제는 기대였죠. 조명을 껐습니다.
HBM사 샘플만 빛나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샘플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 차례야. 전시장을 나왔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4개월 전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었습니다. 어두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였어요. 우리가 빛을 만들었으니까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 4나노 HBM 기술 공개 예정. AI 반도체 시장 판도 변화 전망. 엔비디아와 협력 확대 기대.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개발팀 리더 이준호 씨는 4개월 만에 90% 수율을 달성했다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신호등에 섰어요. 빨간불이었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4개월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요. 에필로그, 2년 후, 샌프란시스코 엔비디아 본사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실리콘밸리가 보였습니다. 젠슨 황이 들어왔습니다. 이씨, 오랜만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해냈군요.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점유율 35%. 네, 예상보다 빨리 달성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점유율은 17%에서 35%로 올랐어요. 목표였던 30%를 넘어섰습니다. 매출은 5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늘었죠. 8배였어요. 팀원도 22명에서 8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나노가 이제 표준이 됐습니다. 젠슨 황이 말했어요. SK도 전환했고 TSMC도 따라오고 있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당신들이 먼저 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솔직히요. 당연하죠. 5번이나 떨어뜨리셨잖아요. 미안합니다. 그가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죠.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그가 물었어요. HBMO입니다. 제가 답했죠. 2나노 공정으로 도전 중입니다. 2나노? 그가 눈을 크게 떴어요. 4나노도 미친 짓이었는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웃었어요. 누군가는 먼저 해야죠. 당신들답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음 프로젝트 논의했습니다. HBMO요? 네.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2나노라니.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또 미친 짓 하시네요. 미친 짓이 우리 전문이잖아요. 그러게요. 차에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실리콘밸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Not qualified. 5번째 거절 메일이요. 그날 저는 절망했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90.3%를 달성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35% 점유율입니다. 업계 2위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HBMO가 기다리고 있어요. 2나노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도전이죠. 하지만 할 겁니다.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는 거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했어요. 서울행 비행기였습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막내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제 4년차가 됐죠. 팀장님, HBMO 첫 설계 완성했어요. 클린룸 예약됐습니다. 돌아오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곧 갈게. 준비해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났어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13시간 뒤면 서울입니다. 연구실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나노를요. 또 다른 불가능을요. 하지만 알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해왔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이나노 HBMO가 완성되는 꿈이었습니다. 수율 95%를 찍는 꿈이요. 점유율 50%를 넘는 꿈이었죠. 불가능한 꿈? 아니었어요.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요. 도전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서울로, 집으로, 연구실로요. 다음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우리 모두가 준비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삼성 HBM 개발팀이 17%의 굴욕을 90%의 반격으로 바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22명의 개발자들. 그들이 증명했듯이 작은 팀의 집념이 세상의 표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불가능도 언젠가 여러분의 90%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